이번에는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배움에 대한 욕구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좀 더 배우고 싶다? 학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학부만으로 부족하니까 석사를 가야지 라기보다는 교양으로서 뭔가를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욕구 있잖아요. 지적인 욕구. 그것 때문이었어요. 배움에 대한 욕구가 생긴 계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정환경, 두 번째로는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라는 것에서 오는 자괴감. 세 번째는 첫 번째에서 파생된 걸 수도 있는데 개인 성격,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사이에서 중국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집에서 주말이면은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썼으니까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성조 발성하는 연습 하시고 문장 따라 읽으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아버지께서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계세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특허 공부도 하시고 기사 시험도 보시고 기술사 시험도 보시고 엄청 열심히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기사랑 기술사 자격증이 서로 다른 분야로 4개 정도 있지 않나? 그럴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공부하는 거를 항상 멈추지 않고 엄청 열심히 사셨어요. 주말에도 항상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계시고 회사 퇴근하신 다음에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뭔가 계속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게 아버지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니까 저한테도 자연스럽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2-A라고 할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가 오래 다니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적응돼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루틴하게 흘러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오후 일과하고 저녁 먹거나 야근할 거 있으면 야근하고 집에 가고 집 가는데 또 1시간 걸리니까 집에 도착해서 이거저거 정리하고 씻고 그러면은 10시 되죠.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10시에서 11시면 이불 깔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고 천장을 딱 봐, 이불 덮고.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그냥 일만 하다가 지나갔구나. 근데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 와,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나? 물론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는 업무에 익숙해져야 되고 사람들한테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일이 익숙해지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야. 큰 발전이 없는 삶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회사 동기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했죠. 선배라고 하면은 당장 1-2살 차이 나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차 많이 나는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나와 같은 고민을 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더라고요. 나랑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고민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그냥 나랑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니까 나랑은 다른 생각, 저랑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또 반면에 나랑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땅히 이렇다 할 만한 답을 줬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2-A는 회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큰 발전이 없는 삶인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2-B를 말씀드리면은 그런 찰나에 옆자리 아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옆에 앉은 차장님이 이 사람이랑 나랑 그렇게 막 친하지가 않아. 블로그에는 배 나온 아저씨라고 적긴 했는데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맨날 툴툴거리고 맨날 남 탓해. 그러면서 맨날 앓는 소리에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이게 딱히 실익이 될 게 없어. 그게 본인이 또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진급만 누락하고 그러면서 앓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고 참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면교사였던 사람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죠. 똑같이 공부 좀 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는 업무적 경험이 많다라는 거, 그거 하나뿐인 거. 그래서 하는 일 똑같아. 물론 저 사람이 나보다 하는 일도 많고 아는 일의 범위도 많지. 근데 그거는 단순히 업무를 하면서 연차를 쌓아가면서 얻은 노하우이지 뭔가 전문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뭔가 별다른 능력이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저 아저씨 모습이 나의 미래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아차 싶었어요. 내 모습이 저런
그런 모습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고민만 하거나 이제 민기적거리면서 도태되는 그런 뒤처지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부당하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노력이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능력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대외 활동을 통한 수상 경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 이게 석사 과정이었어요. 세 번째, 저는 원래 무언가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 요즘은 열정이 좀 식긴 했는데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서 스페인어도 교양 수준으로 배웠고요. 경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맥주, 특히 수제 맥주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요. 시서론이라고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어쨌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면서 머릿속에 뭔가가 쌓였구나, 이게 좀 희열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배운 거를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뭔가 배우면서 지식이 늘어나는 그때의 기분이 되게 좋달까? 일례로 약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KT, 코리아텔레콤, SKT는 성경텔레콤. 물론 어느 정도 배움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기도 해요. 가령 이제 100까지 있을 때 100이면 전문가의 수준이다. 근데 70까지도 아니야. 40에서 50까지. 40에서 50까지의 깊이로 국지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얕은 수준으로 넓게 배우는 거를 좀 좋아해요. 대학원에 와서 석사 과정 하면서 이렇게 배우면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기본은 내가 무언가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정리해보면 대학원에 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제가 배움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 거는 아버지로부터의 영향,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버지의 공부하는 모습, 두 번째로는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제 성격이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현실로서의 그런 불만, 그 중에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옆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이렇게 세 가지 이유랑 환경이 저한테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했고요. 이 욕구가 대학원 진학까지 연결되게 됐어요.